안녕하세요. 저는 탐정 최진우입니다. 15년간 탐정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김영희 씨의 사건만큼 가슴 아픈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 사무소로 62세의 단정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나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영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남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를 내어드리고 기다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강인한 의지력도 엿보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5살인데 35살 여자와 둘째 부인을 맞이하겠다고 해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로맨스 사기 둘째 부인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상당히 깊이 빠진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요. 영희 씨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젊게 자르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평생 그런 적 없던 사람이에요. 변화의 패턴이 너무 전형적이었습니다. 외모 가꾸기, 늦은 귀가, 휴대폰 감추기 모든 게 로맨스 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에게는 이 모든 게 처음이자 마지막 일,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군요. 내 아들이 권했어요. 그 여자가 진짜 우리 남편을 사랑할 리 없다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영희 씨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3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게 1995년이에요. 제가 32살, 남편이 35살 때였죠. 그때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영희 씨의 눈에 옛 추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오직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행복하셨겠네요. 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도 작았지만 둘이서 꾸며가는 재미가 있었고 남편이 야근을 하면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기도 하고 영희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빴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밤에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좋은 아버지셨나 보네요. 내 딸 미영이가 태어나고 3년 후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둘 다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하고 착해요. 영희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평범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영희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더 필요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셔서 나름 보람도 있었어요. 영희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가졌을 때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어요. 당신도 사회생활하니까 좋다면서 가끔 제 일터에 들러서 직원들에게 우리 와이프라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영희 씨는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좀 커지면서 5년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 회사도 안정됐으니 집에서 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뻤겠네요. 네, 드디어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까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지만 영희 씨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까 무료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회사 일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외로우셨겠어요. 네, 정말 외로웠어요. 아침에 남편 보내고 나면 저녁까지 혼자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지만 매일 만날 수도 없고 영희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일하던 시절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를 잃고 느꼈을 상실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저녁 먹으면서도 TV만 보거나 많은 부부들이 겪는 일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집은 다 화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받는다는 안도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떤 점에서요? 갑자기 활력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머리도 젊게 자르고 옷도 신경 쓰고 건강관리한다면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영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뻐했어요. 우리 남편이 다시 젊어지네라고 생각했죠.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남편 65살인데도 젊은 사람처럼 활발하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명품을 사기 시작했을 때예요. 평생 검소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장 3벌, 이탈리아 구두, 스위스 시계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게 썼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느꼈을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회사 매출이 좋아져서라고 하는데 저는 가계부를 30년간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회사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죠. 그런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돈 걱정만 한다. 좀 여유롭게 살자면서 평생 그런 소리 한 적 없던 사람이요. 영희 씨는 그때의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귀가 시간이었어요. 30년 동안 7시면 집에 오던 사람이 11시, 12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핑계를 대시던가요?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라고. 그런데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술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절의 외로움이 다시 느껴졌는지 영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혼자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며 정말 외로웠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주말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토요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희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영희 씨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휴대폰 때문이었어요. 휴대폰요? 평생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영희 씨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의심과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요. 회사 일 받을 때는 딱딱하고 사무적인데 그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이상하셨겠네요. 그래서 언젠가 물어봤어요. 누구랑 통화했느냐고. 그랬더니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톤이었어요. 또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 좀 젊어 보여? 라고.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웃었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요즘 나이가 많이 느껴진다면서 그때였어요. 제가 느꼈던 묘한 불안감이 그 표정에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아니에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확신하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에요. 그날 오후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오늘 늦을 것 같다. 저녁 약속이 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옆눈으로 화면을 봤어요.
오늘 6시에 만나자. 새로 산 시계 보여줄게.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요. 그 순간의 충격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 이름이 소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트까지 붙여서 많이 충격받으셨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30년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다니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또 다시 밀려오는지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루 더 기다려봤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직접 고백했어요. 나는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영희 씨의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몇 가지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해 물었습니다. 평소 남편분이 어떤 곳을 자주 가시나요? 취미나 관심사는? 영희 씨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골프를 좀 치고 요즘은 헬스클럽에 다녀요. 그리고 가끔 호텔 라운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고 했어요. 호텔 라운지요? 어느 호텔인가요? 글쎄요, 롯데호텔이나 웨스틴 그런 데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호텔 라운지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가요? 로맨스 사기꾼들이 타겟을 물색하는 장소 중 하나가 고급 호텔 라운지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남편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주일마다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큰 돈을 움직이려고 하면 즉시 연락주세요. 큰 돈이요? 로맨스 사기의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하면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희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제가 남편 통장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기라는 게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되돌려받고 싶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깊이 빠진 상태라면 그래도 해볼 거예요. 그 여자의 정체만 확실히 밝혀진다면 남편도 정신을 차릴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민수 65세 중소기업 사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운영 직원 10명 연매출 100억 딱 로맨스 사기꾼들이 노릴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강남 일대 고급 호텔 라운지들을 탐문했습니다. 15년 경력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JW 메리어트 라운지 매니저 김 과장에게서 첫 번째 단서를 얻었습니다. 아, 그런 여성 있어요. 이소영이라고 35세 정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와서 중년 남성분들과 만나요. 되게 예쁘고 말도 잘해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성들과 주로 만나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5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한 분과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 박 사장이라고 하던데 박민수 씨였습니다. 예상대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소영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가명을 쓰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정대호라는 30대 남성으로 둘은 팀을 이뤄 로맨스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민수 씨가 이미 5천만 원을 소영에게 건넨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가져온 통장 사본을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병원비, 사업자금, 급전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영희 씨는 통장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아직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뜯긴 상황에서 박민수 씨가 진실을 받아들일까? 나는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3일 후 나는 정대호와 이소영이 자주 만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멀리서 망원렌즈로 촬영하며 대화를 토청했습니다. 늙은이가 통장을 다 털어가고 있어.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짤 수 있을 것 같아? 정대호가 물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게 하면 2억은 뜯을 수 있을 거야. 완전히 홀딱 반했거든. 조심해. 요즘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소리도 있던데. 괜찮아. 저 바보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어제도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
이 대화를 녹음한 후 나는 영희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박민수 씨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년놈들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영희 씨는 분노에 차서 치를 떨었습니다. 부인, 이제 남편분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박민수 씨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영희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증거를 보여줘도 화만 냈습니다. 결국 나는 강남경찰서 경제팀과 함께 현장 체포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소영이 2억 원을 받으러 오는 현장에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박민수 씨는 가방에 2억 원짜리 수표를 넣고 기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들이 일반 손님으로 변장해 있었고, 소영아 왔구나. 박민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 돈으로 사업이 잘 되면 꼭 보답할게요. 그 순간 경찰입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고 박민수 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소영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본명은 정미경, 38세 남편 정대호와 함께 3년간 조직적으로 로맨스 사기를 벌여온 상습범이었습니다. 총 9명의 피해자, 피해 금액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영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정미경은 조사에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거짓이죠. 아저씨 같은 늙은이를 누가 진짜 사랑해요? 그 말에 박민수 씨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정미경과 정대호 부부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박민수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치밀한 범죄였어요. 65살 먹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영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온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박민수 씨가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나는 두 분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초대받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정님, 그 일이 있었기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영희 씨도 말했습니다. 30년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일을 뻔하고 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박민수 씨는 현재 로맨스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추억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요 강연 내용이라고. 영희 씨 부부의 이야기는 30년 결혼 생활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위기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